안녕하세요. 레이전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일론 머스크 AI 성공을 확신한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상승 에너지 계속 축적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분석해 봅니다. 자, 그리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물 건너 가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6월 금리단 보면요. 자, 지금 선물 시장은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습니다. 다우 보니까 0.33 오르고 있고요. S&P 0.16 오르고 있고, 나스닥도 0.30입니다. 오늘도 좀 재밌게 흘러갔죠? 다우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보통 다우가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요즘 다 묘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요. 뭐 그냥 플러스니까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떨어지지 않고, 전체가 그린라이트이 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오늘 그 중국과의 뭔가 우리가 사인을 했다. 딜을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그림에 사인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 보세요. 65.63. 그대로 65까지 내려왔죠. 75까지 올라갔던 게 아직 긍정적이고요. 그러나 62.3 요 정도까지 더 떨어져주면 더 좋습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4.26 좀 내려왔죠. 한 0.1%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연준의 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인데, 이거는 아마 연말로 갈수록요, 아마 4%대 무너지면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이미 중국과 우리가 바로 사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인했다라고 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없죠. 자, 그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일단 어제 사인하고 나서 오늘 중국 쪽에서의 발표 나왔고 또 미국 쪽에서도 또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중국도 이제 수출 규제에 잡혀있던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어프로브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히토리랄지 요런 것들을 풀어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미국은 그동안 이제 중국을 향해서 규제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마.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수출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과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규제하려고 했더니 그거 이제 캔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최첨단까지는 주지는 않겠죠. 아직 디테일한 게 나와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씩 다 풀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서로가 그동안 뭔가 규제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바로 어저께 사인했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 이 스테이트먼트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나와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요, 언제든지 또 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중국과 뭔가 사인했다 그러면 주가가 시원하게 막 급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지금 이런 트럼프가 이런 걸 몇 번이나 이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됐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바뀌고, 이번에 이란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항상 그렇잖아요. 이란도 공격을 이렇게, 안 한다 이랬다가 갑자기 2주간 시간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근데 그게 그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사인을 하고 둘이 규제가 뭔가 어느 정도 풀리고 그동안 좀 강하게 쪼았던 것들을 풀어준다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요,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미국도 중국을 향해 가는 것들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고 틀어막고 있는데 그게 다 미국 기업들의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다 풀리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저께까지도 그 미셸 바우만까지 등판하면서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그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요. 연준 멤버들 사이에 굉장히 그 디베이트가 힐일업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지금 노란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크리스토퍼 월러 의원과 미셸 바우만, 평소에 굉장히 하키시한 매파적인 분이신데 이 두 사람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7월 29일, 30일 미팅, 연준 미팅,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다라면서 열려있다라고. 그때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안에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이 붙었죠. 그래서 사실 이 주식시장도요. 뭔가 투자들도 기대감들을 계속 가졌는데 자, 근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대부분의 이 정책 그 소위 연준 멤버들이 그 중에 제롬 파월 그리고 뉴욕의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연은 총재 또 메리 데일리가 자, 이 사람들이 이 생각에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린 겁니다. Have dumped cold water on that ide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물을 그대로 던져버렸어요. 뭐 금리나 7월에 해야 된다니까 이 연준 의장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영향이 있는 뉴욕 연은 총재까지 이러니까 이건 뭐 그냥 물 건너 간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대부분이 7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요, 거의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7월 달은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만,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반대했던 이 샌프란시스코의 위원도요, 데일리 연은 총재도 뭐라고 하냐면요. 현재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이 이것이 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크게 물가에 영향을 주거나 또 지속적인 인플레에 자극하는 거 있죠. 이게 이 관세가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관세가 물가를 엄청 끌어올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증거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계속 푸시했던 것처럼 야, 관세랑 물가 지금 압박 별로 물가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빨리 내리라고 계속 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 맞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 관세가 당장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물가를 왜 자꾸만 버티냐면서 얘기했던 거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데일리 의원도 그건 인정하는데 그러나 7월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7월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오히려 파란색으로 맨 아래쪽에 보세요. That merely made her open to rate cut in the fall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데일리 의원은요. 7월은 좀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가을께로 넘어가자라는 거죠. 가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에 자기는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연은 이 총재도 좀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자는 거죠. 왜냐? 지금 당장 미국 경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거든요. 뭐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을부터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뭐 가을이라면 뭐 9월, 10월, 11월, 12월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올해 가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7월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 9월, 10월부터 하는데 이제 아마 9월부터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이건요 주식시장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동안은 뭐 지금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없더라도 그렇다면 두 석 달 뒤면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6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곧 7월이고 8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들어가는 것도요 사실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가을이 곧 임박했다라는 걸 본다면 이제 금리 인하도 가까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년에 7번도 가능하다고 하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 그게 너무 과하다 하더라도 한 5번의 내년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못해도 4번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요, 3%대 혹은 뭐 2% 후반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대까지 내려가더라도요, 굉장히 이제 자금 운용들이, 기업들이 편해지고 주가는 확실히 영향을 좋게 받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입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언급해드리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또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 geopolitical issue입니다. 자, 지금 지정학적 이슈 터지는 거 있죠. 뭐,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리고 미국과 해서 전쟁 막 터질 뻔하는 거, 이런 사건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적 사건들이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십시오. 지금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자, 보통 지난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5년 동안의 데이터거든요. 보통 지정학적 이슈가 크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가가요, 보통 한 달 뒤에는 다 회복되어집니다. 보십시오. 한 달 뒤에 플러스 2%로 다시 올라옵니다. 막 떨어졌지만 다시 플러스로 복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가 되면은 3%대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면요, 거의 9%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markets usually bounce back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보통 지정학적 이슈가 있더라도 보통 아주 쉽게 이렇게 바운스 백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좀,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막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저도 투자를 하면서 이건 그냥 동물적으로 느끼는 거죠. 항상 이런 언론 뉴스를 계속 이 모니터링 하면서 보면요, 항상 처음에 뭐 언론들도 주가가 폭락한다, 기름값이, 보통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지정학적 이슈 터지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냐면은 기름값이 100달러 돌파한다, 이 얘기 꼭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거든요. 그리고 공포감을 가지기가 정말 이게 쉬운 게 기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 100달러 돌파한다는데, 제가 지금까지요, 이 정말 심각한 지정학적 이슈가 터졌는데 그때마다 기름값 100달러 돌파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요, 한 번도 100달러 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재미난 건 뭐냐면요, 그렇게까지 매번 나오는데 언론들은 100달러 돌파한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에 속는 사람이, 개미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그 데이터에 어떡하지, 이번엔 진짜 뭐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있죠. 그리고 또 이게 개미들만 속는 게 아니고요, 기관에 그 단타 치는 사람들은 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도요, 이번에는 아닐지도 몰라. 왜냐하면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기업의 돈이고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돈이 들어가면 그게 실전이잖아요. 근데 내 돈이 안 들어가면요, 그냥 관망하고 뭐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돈을 넣고 투자하면요, 확실하게 분석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테슬라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매일매일 봐드리는 건요, 내가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이 안 들어가면 뭐하러 이렇게 분석합니까? 그냥 대충 보면 되지.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그래서 재미난 거는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에 기름값 올라간다, 지정학적 이슈 터지면, 또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은 뭐 이제 주가가 이제 무너진다 이러면서 공매도들이 나와서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질 거라는데, 항상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본 적이 없어요. 떨어지면 금세 다 회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번에는 막 또 뭐 전쟁 터졌다, 뭐 지정학적 이슈 터졌다 이러면요, 뭐 좀 정말 공포감 쩌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쓸어 담는 방법을 써야겠죠. 줍줍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죠, 사티아 나델라가 오늘 그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했던 그 똑같은 그 모임에 그 일종의 AI 스타트업 스쿨이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초대받아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 오늘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초대받았죠. 이 자리는요, 일론 머스크도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가장 먼저 인터뷰를 했고, 그건 제가 한번 그때 우리가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곳에서는요, 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를 불러가지고, 또 이제 이 AI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요,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세죠. 이 중요한 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AI에 대해서 이해함을 가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오늘 그 사티아 나델라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real benchmark for AI progress is whether it makes real difference in people's liv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AI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AI가 진보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AI가 정말 진보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 그 이것과 얘기했을 때 닷컴 버블 때 그 닷컴 버블이라는 게 뭐예요? 그 1999년하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 터질 때 오늘 일부 때도 그 살짝 언급하고 갔지만 보통 이 뭔가 닷컴이 나왔다고 해서 막 이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거야, 변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막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처음 나와서 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생각보다 기업들도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막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제 삶에 뭔가 변화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인간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인공지능이. 자,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건강에 있어서 과연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거든요.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쪽 분야가 정말 중요합니다. 젠슨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젠슨왕도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꽃을 피울 곳은 이 소위 헬스케어 쪽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인간의 이 소위 질병 같은 것 중에 인간의 보통 질병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유전적으로 쭉 내려오는 것 중에 보통 그 DNA 그 구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있던 질병의 어떤 그 관계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체크하려면요, 너무 방대한 자료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이제 다 분석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사람이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를 뭐 소위 100만 년 걸릴 거를 이걸 하루 만에 끝내버리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비교 딱딱 해보면은, 이걸 수정하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 뭐 노벨상 탄 사람도 그렇게 노벨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쪽에요, 앞으로 정말 막대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건강을 각 개인마다 이제 거의 개인 닥터가 생기는 것처럼 되겠죠. 개인에 맞춤형 그런 의료 진단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면서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교육. 교육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교육이 이 많은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은 이제는 구글이라는 것도 굉장히 컸지만, 이제는 챗GPT하고, 그록하고,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요, 실제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제가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에듀케이션인데, 이 앞으로 에듀케이션 쪽이, 소위 과외 교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영향받을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것도요, 이게 이제 개인 비서가 된다 그랬잖아요. 로봇이 들어온다? 그 로봇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그록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록하고 지금 벌써 이미 장착됐다는데 스피치 투 스피치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챗GPT에 묻는 거, 그록에서 직접 타이핑 쳐가지고 묻는 그런 질문들, 질의응답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다이내믹하게요. 얼마나 이게 멋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에듀케이션 쪽에서도 깊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교육의 혁명이 올 수 있겠죠. 앞으로 더 많은. 근데 실제로 지금 이 교육뿐만 아니라 마케팅 쪽이나 이쪽도요, 계속해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 프로덕티비티입니다. 생산성이죠. 자, 이건 머스크도 했던 얘기입니다. 머스크가 백악관을 나올 때
이것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피곤한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는요, 본인이 정치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갔어요. 실제로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정치라는 게 마약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트럼프 연설 때 머스크가 나가서 찬조 연설을 하는데 막 정말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잖아요. 수만 명이 몰려 있는데 그 앞 군중들이 나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들 스피치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 스피치는 보통 막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정확하게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질러버리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게 일종의 마약과 같은 쾌감이 있는 거거든요. 머스크도 그거 맛을 들이고 나니까 계속 그 앞에서 스피치 할 때마다 막 행동이 과해지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다가 그때, 이 취임식 전날에 공화당 전체 미팅에서도 나가서 찬조 또 스피치 하는데 막 손을 들고 가슴으로 고맙다고 딱 하는데 그게 나치처럼 찍혀가지고 맹비난받고 그러다가, 테슬라 자동차 매출 떨어지고 막 공격받고 막 이런 게 사실이거든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데. 근데, 머스크가요. 그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뭔가 국가를 소위 국가의 빚을 빨리 없애고 국가를 혁신하겠다라고 해서 그 혁신위원회에 들어가 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 맷집이 웬만큼 좋지 않으면요 버티기 힘들거든요. 맹비난도로 공격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가 직격탄을 맞으니까 뭐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트럼프가 받을 비난을 머스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나치 비난 같은 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 히틀러 같은 거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시기 질투가 존재하고요. 이 정치라는 게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마약과 같이 그 매력이 있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그 핍박과 야인 생활을 막 10년, 20년씩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도 때로는 정치하다 보면요. 하나도 얻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지 이거? 내가 이렇게 막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것 같은데 왜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런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뭔가 어떤 무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정치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도 정치가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치해야 되는 건데. 근데 뭐, 머스크는요, 그거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그렇게 나오면서 국가를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온갖 시기 질투와 머스크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그 자기 공화당 내에서도 그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극우 세력들이 있거든요. 공화당 안에. 그 친구들이 막 나와서 그 베논 같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극우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머스크를 맹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머스크가, 이러면 이거 말고 나와야겠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머스크는 뭘 하겠다 그러냐면요. 국가가 GDP가 올라가고 국가 빚을 더 뛰어넘으려면 결국 생산성 향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 생산성 향상이 뭐예요? 로봇을 제대로 개발해서 로봇이 100명의 일을 해버리면 국가 이 GDP 올라가 버리는 거죠. 국가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야.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는 거야. 미국의 이 천문학적 빚을 어떻게 감축하냐? 결국 AI의 생산성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옛날에 국가 재정이 1,000만 원 들게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100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게 AI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산성이라는 건요. 머스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사티아 나델라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AI가 이런 모든 인간의 영역에서 실제 삶에서 make a real difference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 true라고 합니다. It is true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뭐예요? 지금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통해서 이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편해집니까?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죠. 그게 앞으로 로봇택시 나올 거고. 그리고 로봇은 말씀드렸지만 그냥 개인 비서처럼 되고 정말 앞으로 이 로봇이 옵티머스가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정말 많은 그 단순한 일들은요 로봇이 다 커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머스크는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삶의 변화를 주는 거죠.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읽어내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을 보고 투자잖아요.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넘버 원 테슬라, 넘버 투 엔비디아.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주식들도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보면 투자라는 게 참 즐겁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바꾸는 이 산업에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얼마나 그게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까?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텍사스 어스틴 이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자, 지금 그 웨이모, 테슬라, 죽스, 요런 지금 이 자율주행을, 이 소위 말해 선보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 기업마다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위에 보세요. 홈페이지가 austin texas.government죠. 그러니까 텍사스 어스틴 시의 .gov니까 정부 이 홈페이지죠. 자, 여기에 가보면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위에 보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웨이모. 자, 웨이모가 여기 제일 먼저 자율주행을, 로보택시를 게시했죠. 지금 보세요. 페이스, 단계가 디플로이먼트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배치돼서 시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액티브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테슬라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페이스 단계가 디플로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배치됐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근데 원래 이게 그 전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테스팅 단계였어요. 이 테슬라도 페이스 단계가 테스팅이었는데 이게 이제 디플로이드,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했고, 이게 좀 시간 지나면요, 완전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량으로 뿌려지는 게 될 겁니다. 지금은 10대, 뭐 20대, 요 정도 가지고 기본 이제 정부도 지켜보고 테슬라 지켜보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일단 배치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액티브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근데 아래쪽에 죽스 보세요. 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인데 아직도 테스팅 단계죠. 그냥 지금 도로에서 조금씩 다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보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벌써 이렇게 죽스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아마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로보택시도 로보택시지만 본인들의 배달 있죠. 그 딜리버리를 앞으로 이걸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잘 되면 뭐 로보택시도 해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로보택시 기술 쪽에서는 아마존도 뭐 얘네들이 뭐 테슬라 가는 건 다 하려고 하잖아요. 뭐 우주선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물론 아마존 회사 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테슬라는 이제 디플로이드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배치됐다라는 거, 지금 이제 공식화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테슬라 로보택시가 데뷔하고 나서 뭐 정말 마이너 이슈들 가지고 지금 뭐 레거시 미디어들이 막 뭐 아직도 불안하다, 테크가들이 또 특히 또 나오기만 하면 욕합니다. 이게 뭐 지금 위험하다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장 교통국이 다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들도요, 야, 저거 불안해서 저거 타겠냐 이러는데,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금 이런 거 있죠. 지금 이 웨이모가 가장 먼저 배치되고 가장 오랫동안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웨이모가 시에 의해서 계속 지금 허락받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LA에서 지금 벌써 며칠째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LA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보시면요, 웨이모가 백주 대낮에, 데일라이트입니다. 백주 대낮에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지금 이 왼쪽 사진 보세요. 이게 이제 이 LA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바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소방관들하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뭐 사진 찍고 그러고 있죠. 그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가다가. 이게 길이 저 뒤에도 로보택시가 한 대 더 보이죠. 이 왼쪽 사진에서.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데 저 전봇대를 못 피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보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지나가고 하니까 가다가 멈추고 해야 되는데 전봇대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봇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이 길에서. 이 길이 보십시오. 뭔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일반 그냥 도로 같지 않고 그냥 한 대 정도 겨우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자전거가 지나가면은 굉장히 고민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이 테크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라이다가 없으면 테슬라는 사고 계속 날 거야 이러는데, 라이다를 이렇게 많이 달고도 안 되는데 뭔 지금 이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언론들이 보도하질 않아요. 레거시 미디어들이요,
웨이모가 사고 났다 이 얘기를요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처음 데뷔했는데 뭐 제대로 그냥 그 중앙선 살짝 갔다가 나오는 건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FSD를 운전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좌회전 못하면요 직진했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랩트 하려다가 잘못해서 차각하면 뭐 휙 틀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운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보세요. 이것도 이제 오늘 저녁에 누가 사진 찍어서 보낸 건데, 퇴근길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웨이모가 LA에서요. 누가 사진 찍었어요. 근데 이 보십시오. 지금 이 웨이모가 자동차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 라이턴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을 넘어가지고 반대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주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 역주행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역주행은 정말 큰 사고 나잖아요. 근데 얘네가 라이턴 하는데 저 왼쪽 끝, 좀 더 저쪽으로 해서 좁게 유턴을 했어야 되는데 크게 돌면서 오히려 역주행 해버리니까 버스도 못 가요. 지금 이 사진 제가 잘라왔지만 뒤에 보면요. 또 한 대가 똑같이 이렇게 도운 거예요. 이 길을 계속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길로 가니까 퇴근길에 버스도 못 가고 다른 차도 못 가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사고가. 그런데도 시에서는요, 안 막아요. 늘 경험치, 이렇게 해야 계속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도요, 지금 이렇게 부딪힌 건 없잖아요. 역주행한 거 없잖아요. 사고 친 거 없다니까요. 그냥 살짝 뭐 그렇게 한 거 마이너 이슈인데 너무 레거시들은 이걸 예민하게 반하고 완벽하지 않냐는데 여러분 웨이모도 완벽하잖아요. 근데 벌써 4개, 5개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 되고 아니 이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율주행을 타보면 전혀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타본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뭐 사람보다 더 완전히 스무드하게 다 모든 운전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레이더 달고 이렇게 완벽하다 그러는 차가 이렇게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길 막히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지적하지 않고 테슬라는 이제 데뷔했는데 뭐 거의 이 정도면 완벽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걸 지적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라고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시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자꾸 뭐 얘기하면 메이저 언론들이 테슬라 이 자율주행은 완전 그냥 엉망인 것처럼 막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요.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의 스티브였습니다.